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반 개강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저희들은 또 하루를 바쁘게 보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게 현장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거래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상급지 아파트들은 역시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줄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 하급지로 갈수록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힘든 분위기다. 그래서 역시나 아파트가 되었던 빌라가 되었던 모든 부동산은 입지가 깡패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급지에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팔고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구축은 시장 불안에도 쑥쑥. 마포구 아파트 거래 동향 보니 실거래가가 핫클릭하다. 한마디로 마포구 안에서도 한강변 아파트가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이 와중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으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시국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문화일보와 우대빵 부동산 중개법인은 실거래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한다. 2020년 5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한강변의 조망권이 보장되는 아파트들은 여전히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마포구는 광화문과 여의도라는 양대 업무지구와 가깝고 대장 아파트로 떠오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만 2천 세대와 아이언 뉴타운 등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뉴타운 인접 지역에서도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비롯 5,200세대 이상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준공 10년 내 한강변 아파트들도 호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강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이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용광동의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는 지난 10월 28일 17억 9천만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포 리버웰도 22억 5천만 원에 매도되었다. 비싸다, 그렇죠? 평택에는 22억짜리 아파트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이 좋아서 20억, 30억 얘기하지 22억 정도 되는 아파트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가격이 왜 비쌀까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22억 주고도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보고 이제 평택 가서 22억짜리 아파트 사라면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사죠. 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언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다. 얘들은 구축인데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아이언 등의 신축 아파트보다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는 2016년 10월 입주했는 아파트예요. 요즘은 2024년이니까 8년 차 되었는데도 8년 준신축이 지금 신축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21개청 547세대 규모 아파트로 25평, 33평, 4평, 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5호선 마포역 초역세권 아파트다. 한강공원과 경인선 숲길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염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단지 주변 좋은 학군과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다. 층고가 2.6m 높게 쾌적하다. 아파트 보통 층고 얼마 나올까요? 보통 2.3 정도 나와요. 좀 낮은 거는 2.2까지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얼마? 2.6이니까 층고가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수 작은 것도 덜 답답하고 넓게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대부분 층고를 2.6m 하고 지금 압구정동에는 재건축하는 게 3.2m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면 3.2m면 층고가 엄청 높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천장이 닿을랑 말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3m가 넘어버리면 안 닿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 개방감이 엄청 크고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청구는 중요한 거다. 그만큼 지금 마포 안에서도 신축 아파트도 있지만 한강면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은 구축이어도 이렇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낙찰되었는 건데 신수동 신수현대 아파트고 전용 25평에 10월 29일 날에 10명이 입찰 들어와서 10억 1,70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실거래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11억? 오케이. 그러면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치는 어디냐면 완전 한강은 아니에요. 한 블록 뒤에 있는 한강이에요. 근데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상층부는 한강이 살짝 보입니다. 실거래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12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0억 8천에 거래되었고 지금 중청 이상 되는 거는 호가가 12억 5천, 13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이런 걸 해도 돼요. 내가 자금이 조금 있고 현금 한 2억에서 2억 5천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 단타 치면 들어갔다 나오고 시동로수 내고 세금 공제하더라도 1억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 1년에 2개 하면 2억 정도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할만하죠? 서울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은 살짝 조정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할까요? 계속 이렇게 약간 분위기 안 좋을까요? 결론은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도 상승하는 아파트가 있고 매도해야 될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아파트면 매도하셔도 되고 보유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자금을 빨리 만들어서 좀 더 큰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잡히신 분들은 이런 것도 단기 매도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꼭 하나 하고 싶은데 내 자금이 한 2억밖에 없다. 때로는 2억 5천밖에 없다. 그런데 이왕이면 서울에도 규모 있는 다가구를 해서 현금 벌어보면 그래 한 7, 800원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단타 한 1, 2년 바짝 하면 2, 3억 정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합쳐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서도 다가구도 5, 600, 6, 700 정도 매월 수익 날 수 있는 것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급한 사람은 그 자금을 갖고 지방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방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물건을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낙찰받고 매도하고 낙찰받고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알았죠? 또 하나 봅시다. 여기는 망포구 레미안 밤선 리베뷰예요. 전용 25평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감정가보다 조금 낮은 13억 5,400에 낙찰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층? 2층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입지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럼 평택에 펜트하우스 살래요? 압구정동에 2층에 살래요? 그러니까 입지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오늘 평택 힘든다. 자, 여기는 10년 차 되는 물건이고 우리가 이게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13억 5,400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거래가 보도록 할게요. 몇 월달 낙찰받았죠? 5월달에 받았잖아. 날짜를 눈 크게 뜨고 보셔야지. 5월달에 낙찰받았는데 2024년 10월달에 얼마에 팔았어요? 2층을 15억 9천에 팔았어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그럼 얼마 정도 차이 났어요? 2억 4천 났죠. 그럼 취등록세 내고 2억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만하죠. 근데 우리가 금액을 작은 걸로 단기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이 큰 걸로도 단기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2억 정도 차익 내면 차포 다 떼더라도 1억 이상 수익 나요. 세금 다 떼고 하더라도 이거 보니까 1억 한 4, 5천 정도 수익 났어요. 그러면 결론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석 달 만에 한 1억 5천 정도 수익 냈단 말이에요. 세금 다 공제하고 할만하잖아,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단기 매도할 때는 거래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중요해요? 거래가 잘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익이 큰 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왕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명이나 들어왔냐면 39명 들어왔어요. 여기 아파트가 좋은지 39명은 다 알고 오셨는 거야. 2층이라도 수익이 이렇게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수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층이니까 사람은 많이 몰렸지만 약간 꺼려했겠죠. 입지가 좋은 2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지가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거기 가서 2층에 하니까 문제지 입지가 좋은 2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물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매 사건 진행 중인 거 서울 보시고 마포구 아파트 볼게요. 상암동은 힘있게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고 마포구 안에서도 1, 2, 3등급 중에 3등급 지역이에요. 살기는 너무 좋죠. 월드컵 단지 가보셨죠? 살기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서울 끝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쾌적하고 다들 저층 아파트고 앞에 공원도 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살기 좋은 데는 절대 안 올라요. 집값이. 살기 불편한 데가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창천동, 오케이. 창천동 서강 상용 예가 아파트 12층 3호고 전용 25평에 감정가가 13억 3천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10억 6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오케이. 네이버 부동산 봅시다. 지금 14억 7천5백까지 거래되었어요. 언제? 11월 달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최저가 얼마였죠, 지금? 눈 뜨고 안 보셨구나. 얼마입니까? 13억 3천이에요. 그런데 14억 7천까지 거래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10억 6천 4백이에요. 입찰 들어갈 만해요, 안 해요? 감정가에 가까이 가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거래가 조금 뜸하고 있거든요. 대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찰받으면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경매를 하는 건 다 똑같이 나와요. 연말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언론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정상적으로 대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거의 75에서 80% 대출 뽑을 수 있어요. 나는 단기 매도하려고 하는 거지 보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무 대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낙찰받고 매도하더라도 이것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수익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하나 사고 팔아서 1억 정도 수익 내면 좋다, 그렇죠? 1억이면 평택에 아파트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희 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단기 매도해서 평택에 아파트 하나 사드리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연남동. 연남동은 입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을 것 같아요. 좋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연남동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이 놀기는 좋은 동네지만 주거시설로는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연남동보다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한강변의 구축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암 월드컵도 보지 말고 창천동 태영아파트 한번 봅시다. 태영아파트도 전용 25평이고 감정가 10억 8천4백에 한번 유찰되었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봅시다. 단지 정보 들어가면 거래되는 게 9월 달에 12억 9천5백, 12월 달은 12억 2천 정도 거래되었어요. 지금 호가는 얼마 나오냐면 10억 7천에서 1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10억 8천4백이었는데 실거래가 얼마 나왔어요? 11억 7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감정가는 10억 8천4백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8억 6천 7백이에요. 그럼 요것도 입찰 볼만해요, 말아요? 괜찮은 거야. 자, 여기는 그럼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한강변은 아니에요. 홍대 입구역 있고, 서강대역 있고, 광흥창역, 그리고 대형 이쪽에 있어요. 신촌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잘했어요. 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신촌 있고, 홍대 입구역 있다. 그리고 아현역 있고, 우리 해당 물건 여기 있어요.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한강이잖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 게 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한강 위에 있어요. 그럼 입지가 나름대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강변에는 구축도 괜찮지만 아현동 여기가 레미안 프로지오 있는데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계속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계속 살고 싶을까요? 돈이 좀 되면 일로 가고 싶어 할까? 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대신 여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여기나 여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 구분이 돼요. 여기 있는 분이 왜 일로 가고 싶어 할까? 신축이어서 살기 편. 여기 살기 불편할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는 교통 노선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직장이 어디가 많아요? 직장이 여기가 많잖아. 시내, 광화문 일대. 그렇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광화문 가기가 교통이 애매해요. 근데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5호선 타면 바로 시내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 3대 직업군 일자리가 많은데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보유해도 괜찮고 매도해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빨리 돈 모아서 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아파트 연식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자금 모아서 일로 이사 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장 아파트들이 있잖아. 각각 지역에 가면. 그러면 항상 대장 아파트들이 상승을 해야지만 밑에 쫄따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리딩하는 단지들이 있어줘야지 그 다음 단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보유하는 아파트와 거주하는 아파트와 투자하는 아파트는 틀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아파트로도 투자해서 성공하실 수가 있다. 알았죠?
그래요. 오늘 이제 저희들 또 수업 있고 이러니까 오늘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된다님, 상가만 좋나요? 자, 연남동이면 상가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지적인 거는 상가, 이런 건 좋지만 그냥 내가 아파트 입지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절대 아니다. 오늘은 강의장에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웃으셨나요? 네, 웃으셨구나. 자금 2억 5천이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군요. 그럼요. 한 2억 5천 정도 있으면 1년에 2억 5천 무조건 벌 수 있어요. 경매로 하면 현금 1억 있잖아요. 1년에 1억은 무조건 벌 수 있어요. 2억 있으면 2억 무조건 벌 수 있고 5천만 원 있으면 1년에 5천만 원 무조건 벌 수 있어요. 3천만 원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 무조건 법니다. 이렇게 자금이 작을 때는 5억, 10억 미만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그만큼 벌 수가 있어요. 내가 현금 10억 있으면 1년에 10억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 하면 돼요.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한 번 더 갖다 나오면 3억은 법니다. 할만하죠? 세금 다 공제하고 3억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3억이 땅 파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금을 계속 늘려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딱 사놓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알았죠?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